예. 뭐 하려고? 농사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는 옛날에 정약용 선생이 한 말씀인데 글씨는 그분 글씨가 아니고 하농, 작, 뭐 중농, 상농, 성농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죠. 제일 수준이 낮은 농부는 뭐를 기른다. 그렇죠. 중간 수준은 뭐를 기른다. 뛰어난 농부는 뭐를 기른다. 그 다음에 성인의 경지에 있는 농부는 뭐를 기른다. 이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답이 아주 기가 막힌 선현들의 지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답을 그냥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하농은 이제 풀을 잡초나 막 무성하게 기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중간 가는 농부는 곡식을 길러낸다. 근데 역시 또 흙의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옛날부터 뛰어난 농부는 흙을 기른다 돼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성인의 경지에 간 농부는 사람을 기른다라고 뜻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사의 어떤 그냥 식량 생산 정도 의미를 벗어나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고, 제가 이거는 직장 나오면서 사직서에 쓴 내용이 기사에 실린 건데, 여기 이제 요게 제 삶의 목적이에요. 태극권의 끝을 보고 싶고, 농사를 통하여 환경을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직장 내에서 내부 메일로 보냈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나를 살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건 이제 개인이죠. 사람은 그 개인 자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이 농사를 통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상당히 좀 윤리학이나 도덕이라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생업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도 점점 자꾸 더 좋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만이 아니라 자기 몸도 점점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이런 식의 그런 것이 농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님 같은 경우도 농사의 궁극적 목표는 작물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오늘날의 농업은 이게 이제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채소에 들어가 있는 평균치를 낸 건데 1910년부터 90년대까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일반 농산물의 영양 가치가. 그래갖고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영양 가치를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먹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병들고 그런 상태니까 그건 이제 농사의 문제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제 죽이는 방향의 농사로 간다 생각이고, 심지어 농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치는 것에 농업이 앞장서고 있다라는 역설. 식품 첨가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제가 농사 짓는 광경인데 여기를 자기가 밭이잖아. 여기를 제가 비포, 애프터 전부 이제 기계 안 쓰고 비닐 없고 농약 없고 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토양의 미네랄을 깎아먹고 저런 영양가치 떨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식량을 만들어내야겠다. 그것이 원래 농사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미친듯이 자라요. 야생에 막 던져놓으면은 물론 죽는 애들도 많습니다. 풀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기릅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김치 담은 저거. 이거 강화 순무. 몸 관리 잘못하면 노동하면서 점점 몸이 병이 들어요. 그거를 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여름에 막 감자 캐면서 이 극기와 인내도 배우고, 산에서 자연과 일체감도 느끼고.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하셔야겠다. 마늘 심는 장면인데 이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마늘 저렇게 심으면 잘 심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토종 벽실을 갖고 와가지고 제가 심다가 어느 순간 이게 할아버지가 심으시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막 밭에서 울었어요. 하도 감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누가 찍어준 거야 이거? 타이머 놓고 제가 설정상인데.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을 자꾸 튼튼히 하고 살려 나가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 수련도 하면서 저 배경이 어딥니까? 캐나다 그 캐나다예요? 서부 산맥입니다. 캐나다에서도 혼자 있구나. 그래서 우리 산 같지는 않아. 네. 다르죠. 여기 나무가 틀려요.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예. 네. 나를 얘기했으면 이제 남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그 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회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농민들이 아주 빈곤의 대명사가 돼가지고 어딜 가든지 가장 좀 비참하고 가난하고 수탈당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인도 농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주류 매체인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인도 정부 통계를 인용한 거예요.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30만 명이 자살을 합니다. 빚 문제 때문에 농약 마시고 우리나라 옛날하고 뭐 같죠. 그런 상태이고 뭐 우리가 지금 좀 잘 산다고 해서 세계적 상황이 이렇게 나아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그 작업을 하고 농자재나 이런 걸 스스로 만들어 쓰고 농약, 비료, 종자, 기계 이런 걸 그 의존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 조금 더 농민의 자생력이 강해지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좀 사회적인 어떤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가장 그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 돈을 번다는 문제가 항상 그 수익을 가져와서 뭐 윤택하게 한다라는 생각만 하는데 항상 양날의 칼이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망하면 그대로 죽음이거든요. 여기서 죽음이 나타나듯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저도 시장에서 좀 자립을 하는 게 맞겠다는 방향은 알겠는데 뭐 완벽한 자립은 또 없는 것이고 고민 중입니다. 이거는 그 영국의 요 한 가정이 일주일 동안 먹는 식량을 찍은 그 책인데 이게 영국이고 개 한 마리였고 요거는 차드 이 6 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는 식량인데 그러니까 이런 가난의 문제에 있어서도 농사가 좀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아주 가난한 그 무슬림 지역을 갔었는데요. 여기 농사가 완전히 농약 사다 쓰고 제초제 뿌리고 전부 종자 사다 쓰고 땅이 다 죽어가지고 여기 막 다 벌레 병 와가지고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농약 쳤는데 왜 안 죽냐 이렇게 벌레가 안 죽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농약 치고 비료 주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해주거든요. 농약을 이 정도로 고구마에다가. 그리고 이 생태 뒷간의 개념이 없어요. 뭐 똥 얘기하면 더러워가지고 이런 거 뭐 농사에 쓰는 거 생각도 안 하고. 표정이 안 좋잖아. 아, 왜 이걸 안 쓰지? 어딜 가나 콜라 마시고 다 콜라 엄청 마셔가지고 또 몸 다 좀 건강 상하고. 근데 이분이 제가 필리핀에서 만난 아주 희망이랄까? 그 여기가 전부 모래사장이었는데 이분 그 자녀분들이 다 영양실조였어요. 이 카톨릭 교회에서 이게 측정해가지고 다 하는데, 근데 이분이 여기 전체를 지금 농장으로 만든 거죠. 식량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 모래사장에다가. 그래갖고 얘네들이 지금은 정상 체중을 회복하는데, 근데 이분이 농약, 비료, 종자, 기계 뭐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부엽도 긁어다가 미생물 살리면서 무비용 농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토마토도 길렀다고 좋아하는 카사바입니다. 뿌리 먹는 거. 예. 그리고 그 해안가에 밀려오는 쓰레기를 다 주워가지고 화분으로 이용해갖고 식량을 길러요. 선진국에서 버린 거를 가져다 이렇게 활용하고. 냉장고 떠내려왔다고. 텔레비전. 제가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가가지고. 표정이 좋네. 예. 요분은 이제 필리핀의 제 누님인데 그 농사도 많이 지도하고 지금 요게 무비용 양식이에요. 무비용 양식. 그러니까 사료를 안 줘요. 양식장인데. 네, 물고기 양식장인데 양어인데 물에다가 이걸 키워가지고 그냥 사료 투입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빈곤 문제를 접근해 나가고 있거든요.
아직 사진 많이 남았지? 치워 넣는 거고 이 친구도 이제 쓰레기를 다 이용해가지고 아. 도시 속에 아주 좁은 공간에서 식량 생산하는 거 가르치고 있대 필리핀. 이게 이렇게 이건 제가 최종한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좀 종자도 작업하고 식량도 작업하는 식으로 가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농사가 좀 해결을 제시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죠. 셋째는 이제 환경 문제입니다. 천지, 그 하늘과 땅, 물 이런 얘기인데 생명을 살려야 될 농업이 살생과 오염의 대명사가 됐죠. 엄청난 그 양의 축산 폐수나 질소 그 비료가 막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유엔에서 2014년에 한 말이에요. 유엔에서 60년 뒤에는 흙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농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표토가 사라진다는 거. 네, 표토.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보면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 땅을 다 갈아가지고 이게 바람에 쓸려가고 빗물에 쓸려가면 흙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땅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년에 한 한반도 면적 정도의 농지가 이렇게 변하는 속도거든요. 그렇게 하면 60년 내에 다 사라집니다. 이런 거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네, 결과가 이렇게 토양 침식이 이만큼 사람 키보다 더 심하죠. 이게 그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한이에요. 다락밭 개간한다고 산을 다 깎아가지고 식량 생산했는데 그 결과가 맨날 홍수 나고 식량은 더 생산할 수 없게 더 가난해져. 다 이 가슴 아픈 그 90년대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고 물론 전 세계적인데 이건 이디오피아에서 근데 여기 또 애기 발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농업을 통해서 이 빈곤과 환경을 동시에 접근하는 그런 걸 좀 생각해야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농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중국인데 이게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관령인데 이게 농사는 아니죠. 그 조림을 해갖고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 이건 제가 이제 이 땅을 개간해가지고 바꾼 건데 뭐 이렇게 쭉쭉 흙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땅을 만들어서 생산을 했습니다. 곡괭이가 이렇게 되도록 파가지고 이게 여름 한철에 저렇게 팠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좋은 땅이 다 망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농사를 하지 말고 이런 흙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향의 농사를 하자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치악산에 하고 있는 게 이 숲과 밭의 경계가 사라지는 식의 농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몇만 명이 잘 수 있는 거기? 네. 여기 이게 숲속에서 막 심어서 자라는 거 이건 계곡 속에서 토란이 자라는 거고요. 다 심은 겁니다. 아, 토란 심으신 거예요? 네, 다 심은 거. 이것도 다 심은 거. 붉은도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심은 건데 숲속에서 이렇게 자생하면서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맹류 직파해가지고 성공한 장면입니다. 아주 이것도 기뻤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전하고 다녔는데 상당히 그 보람이 있었고 이런 방향의 일을 평생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어딜 가나 이렇게 돼지고기를 줘가지고 아주 맛있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강의 끝나고 했던 사람들이 말들인데 이제 필리핀 농민들이 드디어 자기 기술의 주인이 되고 저는 이제 대기업들의 상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말들 그리고 농업의 민주화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런 말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농사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세 가지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천지를 살린다 이런 걸 해보고 싶고 뭐 옛것을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열어나가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